이번 시간은 수학 비법 강의입니다. 이것만 알면 다 풀린다 라고 했는데 오늘 배운 요령을 잘 익히면 같은 유형의 문제는 쉽게 풀릴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론 설명은 약하고 문제 풀이에 집중하겠습니다. 만약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이 이미 한 이론 강의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4km로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가 더 먼 거리를 시속 5km 속력으로 걸어서 모두 5시간이 걸렸다. 이때 올라간 거리는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는 반드시 도표를 그려서 문제풀이를 구상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선을 올라가는 방향을 그렸는데 등산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렸습니다. 올라갈 때 시속 4km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속 4km per hour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가 더 먼 거리를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거리도 모르고 내려갈 때 거리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 뒷부분을 보니까 올라간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올라간 거리를 xkm라고 적습니다. 반드시 단위를 적어야 됩니다. 내려갈 때는 2km가 더 멀었으니까 내려갈 때 거리는 x 플러스 2km라고 적습니다. 자, 그다음 내려갈 때 속력은 올라갈 때보다는 좀 빨라서 시속 5km니까 5km per hour라고 적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갈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km per hour와 xkm가 나오죠? 근데 올라갈 때 거리는 몰라서 xkm라고 했지만 일단 x로 표현한 다음부터는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 거리, 속력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없습니까? 거리가 있고 속력이 있는데 시간이 없죠?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다. 그래서 x 나누기 4 그리고 단위는 hour가 됩니다. 자, 내려갈 때는 역시 거리 나와 있고 속력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죠?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그래서 x 플러스 2 나누기 5 hour. 자, 그러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세 요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이제 해답을 구해야 됩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모두 5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인데 올라갈 때 시간과 내려갈 때 걸린 시간 합쳐서 5시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식에서는 단위를 안 적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4분의 x 더하기 5분의 x 플러스 2는 몇 시간? 5시간이죠? 자, 이러면 이제 1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데 4와 5를 없애겨서 최소 배수 20을 곱하면 앞부분은 5x가 되고 자, 여기는 20을 곱하면 분자에서 4를 곱하면 되니까 4x 플러스 8은 자, 여기다도 20을 곱해줘야죠. 그래서 100이 됩니다. 그래서 9x는 어떻게 됩니까? 92가 됩니다. x는 9분의 92가 되죠. 그리고 이 단위는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제법 먼 거리네요. 10km가 넘는 거리를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세롬이는 집에서 Akm 떨어진 공원을 향하여 분속 150m로 B분 동안 걸었다. 공원까지 남은 거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역시 도표를 그립니다. 여기 출발점이 집이고 도착할 곳이 공원이죠. 자, 그런데 Akm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세로미가 가는 속력은 분속 150m, 그러니까 150m per minute라고 적습니다. 근데 B분 동안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Bminut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속력 나와 있고 시간이 나와 있는데 뭐가 없죠? 거리가 없죠? 거리는 크다. 그래서 시간과 속력을 곱한 것이다. 그래서 150과 B를 곱하면 150B 미터가 됩니다. 거리가 150B 미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항상 단위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 속력을 보면 미터 퍼 미니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 단위가 거리는 미터로 시간은 미니트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단위를 맞춰줘야 되는데 집에서 공원까지 거리가 A킬로미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터로 고쳐서 여기를 1000A 미터라고 바꿔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로미가 거리는 세 가지 요소 다 나와 있고 단위도 다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죠? 아직도 가지 않은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체 거리가 1000A 미터인데 현재 150B 미터를 갔으니까 아직 안 간 거리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0A 빼기 150B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 지점에서 27km 떨어진 B 지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8km로 가다가 도중에 시속 12km로 갔더니 총 3시간이 걸렸다. 시속 8km로 간 거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전체 거리가 27km입니다. 처음에는 시속 8km, 즉 8km per hour의 속력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속력을 높여서 12km per hour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시속 8km의 속력으로 간 거리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X킬로미터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 27km인데 현재 X킬로미터 갔으니까 남아있는 거리는 27-X킬로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부분과 뒷 부분을 보면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죠? 뭐가 안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거리와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 것은 시간이죠.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그래서 X 나누기 8hour라고 적습니다. 여기서는 단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에서는 거리와 속력이 나와 있죠. 역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그래서 27-X 나누기 12hour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상식을 동원해서 최종적인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갈 때, 올 때 합쳐서 총 3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죠.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을 더한 것이 3시간이다.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자, 8분의 X 더하기 12분의 27-X는 3이다. 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8과 10의 최소 공배수 24를 곱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24를 곱하면 3X가 되겠고 여기다 24를 곱하면 분모와 약분해서 2가 되니까 분자에다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4-2X. 자, 그 다음에 여기 3에도 24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72가 됩니다. 자, 3X와 마이너스 2X를 계산하면 X가 되고 54를 저쪽으로 이항하면 72 빼기 54가 되니까 18이 됩니다. 18km가 되죠. 그러니까 시속 8km로 간 거리는 18km다. 그리고 시속 12km의 속력으로 간 거리는 9km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수진이는 10시 30분에 시속 60km의 시외버스를 탔고 정환이는 11시에 시속 80km의 고속버스를 탔다. 두 사람이 동시에 B에 도착했다면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가 그랬습니다.
역시 도표를 그려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적어 넣으면 됩니다. 즉 문장을 식으로 전환만 잘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수준이에 관해서입니다. 처음에 시속 60km죠. 60km per hour라고 적고 간 거리는 모르죠.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은 수진이나 정환이나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가 없고 또 시간을 출발 시간만 알려주고 도착 시간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시간에 도착했지만 도착 시간도 없죠. 그래서 시간 관련한 조건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간 부분은 좀 마지막에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모르고 있는 거리를 xkm로 표현을 해서 써놓습니다. 자, 그러면 정환이는 시속 80km 속력을 갖고 그러면 역시 간 거리는 똑같이 xkm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두 가지가 나왔죠? 그럼 안 나와 있는 게 뭐는지 살펴봅시다. 거리와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안 나와 있죠?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그래서 x 나누기 60hour. 여기도 x 나누기 80hour가 됩니다. 여기도 역시 아직까지는 단위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식을 동원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출발 시간이 수진이가 30분 일찍 출발했지만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결국 수진이는 좀 느리게 이동한 거죠. 근데 30분 차이가 나죠. 근데 지금 이 단위를 보니까 시속 60km 나오는 거 봐서 시간은 hour로 표현해야 되는데 30분 차이가 나죠. 그래서 30분을 2분의 1 hour로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수진이와 정환이가 이동한 시간의 차이를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데 수진이는 늦게 갔기 때문에 정환이보다 2분의 1 시간을 더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가 간 시간은 정환이가 간 시간에다가 2분의 1 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오히려 느리게 간 사람한테 2분의 1을 더해주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느리게 간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쪽이 크기 때문에 작은 쪽에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써보면 수진이가 간 시간은 60분의 x가 되죠. 정환이가 간 시간은 80분의 x인데 정환이는 빨리 갔으니까 시간이 짧아서 여기다가 2분의 1 시간을 더해주면 시간이 똑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60과 82의 최소 공배수 240이 될 것 같습니다. 양변에 240을 곱하면 여기는 4x가 되고 여기는 3x가 되고 여기는 120이 됩니다. 3x를 1로 넘기면 x는 120. 근데 x가 뭐죠? 킬로미터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거리는 120km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수학의 낮지만 저자의 통쾌한 문제풀이 시간이라 했는데 어떻게 통쾌하게 문제가 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푸는 방식을 잘 살펴보고서 풀이 요령만 정확하게 마스터한다면 시간거리 속력 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